자, 야구 있는 점심 브런치. 안녕하세요. 전 진행을 맡은 도상현 기자입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우리 안치홍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의원님. 잘 지내셨습니까? 아니, 얼굴 보기가 너무 힘들어. 자, 어제 이제 또 좀 새로운 소식, 좀 놀라운 소식이 전해지기는 했는데요. 이제 9억 8, 이 장재영 선수가 또 이제 투타 겸업 실험에 나서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 키움의 장재영 선수, 사실은 이제 드래프트 때 9억의 계약금을 받고 또 이제 프로에 입단하지 않았습니까? 역대 최다 신인 계약금 2위입니다. 안호준 선수 같은 경우도 2018년 1차 지명으로 입단을 했지만 계약금 6억 원이었거든요. 그만큼 이 장재영 선수에게 거는 기대가 어마어마했다라고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장재영 선수 호주 프로야구 질롱 코리아 소속으로 이제 출전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투타 겸업에 도전해 보기로 했다 얘기가 있었는데요. 고등학교 시절 타자로서도 재능을 보였다고 합니다. 고교 통산 35경기, 타율 3할 5푼, 3홈런 26타점, OPS도 1.105를 기록했고요. 지명 당시 키움 스카우트들 타격 재능도 상당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제 투타 겸업에 도전해 보는 이유는 결국에 제구를 잡지 못했기 때문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2년간 30경기에서 1패, 8.53의 평균 자책점, 31.2이닝 동안 35개의 사사구를 또 기록을 했는데요. 반등이 필요한 시점에서 이제 키움 구단 장재영 선수에게 고교 때처럼 투타 겸업을 한번 해보는 것은 어떻겠느냐 이렇게 또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뭐 타자로서의 가능성도 한번 또 시험해보는 계기가 될 것 같고, 또 제구 향상까지도 좀 꾀하는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는 그런 선택 같은데, 어떻게 또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장재영의 투타, 이게 투수를 포기한다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투수로서의 가능성도 너무나도 뭐 무궁무진하고. 네. 근데 지금 이렇게 탁 올라오질 못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약간 정체된 느낌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그 장점을 가지고 있는 걸 한번 살려보자. 저는 적극 추천을 합니다. 이 타자로서 만약에 어떤 성과를 좀 내기 시작을 하면 완벽한 타자로 돌아선다고 하는 것보다는 그로 인한 그 자신감이라는 걸 좀 얻을 수 있으니까 그게 자연스럽게 이제 투수 쪽으로도 녹아들 수가 있는 거고. 일단 네. 장재영 선수는 너무나도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입단을 했는데 성과가 안 나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많이 다운이 돼 있거나 위축이 그렇죠. 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기술적인 걸로 어떻게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게 아니고 그런 멘탈적인 부분이나 생각적인 부분의 변화를 좀 주기 시작을 하면서, 또는 자신감을 좀 불어 넣어주면서 이 선수가 다시 활발하게 야구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클 것 같아요. 근데 나는 그래서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장점인 타격이 네. 본인의 선수 커리어를 높일 수 있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이 댓글창에서도 아직 어리니까 뭐 다시 시도해 보는 거죠. 또 이런 얘기를 해 주신 분도 계시고, 구단에서는 장재영이 질롱 코리아에서 조금 덜 주목받으면서 뭐라도 해보기를 바란 듯한데 벌써부터 좀 주목이 쏠리고 있다, 관심이 또 꼭 쏠리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계약금 규모로 인해서 조용히 클 순 없는 선수이긴 하지만 여러모로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그걸 극복해내는 게 선수 본인의 과제겠죠, 이런 말씀하셨고, 블루님이 근데 둘 다 연습하면 시간도 그렇지만 몸도 이중으로 만들어야 하니 더 손해 아닌가요? 이런 얘기도 해주셨어요.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그 선수가 그만큼 많이 노력을 해야 되겠죠. 한 포지션이 아니라 두 포지션을 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은, 뭐 말 그대로 2배, 3배의 노력이 필요한 지금 상황인 거예요. 네네. 근데 그렇지 않고서 장재영 선수는 지금과 똑같이 있다 보면은 언젠가는 그냥 2군에서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질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지금은 몸이 힘든 거는 문제된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마음 힘든 게 어떻게 치유가 되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그러네요. 네. 병파리님께서도 키움이 내년 키워드가 이도류인 것 같습니다. 김건희 선수도 또 그렇게 키우려고 하는 것 같고, 또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또 황태자님께서는 이런 의견, 사실 아직 다 자란 상태가 아닌 고졸 상태에선 제구 잡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미국은 대학에 가서 제구를 잡는 편이고요,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이제 몇 년이 지난 시간 동안 아직까지도 좀 제구가 안 잡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위원님이 예전에 그런 말씀 해주셨던 게 저는 생각이 나거든요. 고교 시절 날렸었던 선수들이 프로에 와서 제구가 안 되는 이유, 이게 다르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고교 때는 뭐 고교 때 잘 던졌던 투수들 가만 생각해 보면 아마 그 선수들이 이 방송을 들으면 이 방송을 보면 내가
그랬었지? 라는 생각 분명히 반드시 가질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보다 한 수 아래야. 그러니까 잘 던지는 거야. 그치? 그러면은 한 수 아래인 사람들, 그 선수들하고 상대를 하는데 굳이 도망갈 필요가 있나? 그렇죠. 자기가 자신 있는 공, 자신 있는 구위를 막 뽐내는 거지. 근데 프로에 왔는데 자기보다 훨씬 빠르고 힘 좋고 이런 선수들이 수두룩해. 그러니까 그 야구 스타일대로 하질 못하는 거지. 자기가 더 약간 변화를 주기 시작하고 원래 잘하고 있던 장점, 원래 잘하고 있던 본인의 그 주특기 이런 것들을 발휘하지 못하고 결국은 막 변화를 주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장재영 선수의 제구가 지금 불안하다, 뭐가 안 됐다, 뭐 제구는 뭐 대학 가서 뭐 잡아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좋은 얘기들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제가 확실하게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제구는 이 마음의 병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제구가 없을 수는 없어요. 프로에 입단할 정도의 선수라면 스트라이크도 던질 수 있고 다 던질 수 있어. 근데 그걸 못 던지는 거지. 이게 약하니까. 이게 약하기 때문에. 멘탈적인 부분도 그래서 크다. 나는 오히려 만약에 내가 감독이면 네. 신진급 선수들이나 이제 뭐 신인 선수들, 젊은 선수들한테 스프링 캠프나 오히려 연습 경기 같은 거 할 때 너 3이닝 동안 안타 10개 맞아. 왜 이렇게 너 많이 3이닝 맞으라요? 동안 5점 줘. 두드려 맞으라고 하시네. 네. 난 이런 옵션을 걸 거야. 오히려. 그리고 시원시원하게 빵빵 던지라고. 가운데 보고 그냥 치라고. 시원시원하게 던지라고. 이런 선수들은 극소수야. 거의 없어. 거의 없어. 근데 감독들이 있잖아. 만약에 그렇게 고졸 신인 선수가 올라가가지고 10점을 주는데 볼넷이 없어. 막 갖다 던져. 치라고. 그러면 딱 불러. 코치가. 감독이 딱 불러. 제 신경 써서 보라고. 저놈 클놈이라고. 두드려 맞아도 볼넷 없이 피해가지 않고 승부하는 선수가 더 크게 될 수 있는 선수다. 육성팀 그 이군 감독한테 도상현이 내가 지금 확인했는데 네. 얘는 분명히 1군에서 조만간에 부를 거다. 잘 관리하시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근데 그러네요. 3이닝 무실점. 볼넷 6개. 이런 건 볼넷 병살타 뭐 이닝 아웃 뭐 이래가지고 너는 2군 가서 한참 더 해. 난 약간 그런 타입이야. 그래서 저는 진짜 그거 확고해요. 제구가 없는 게 절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단지 그 공을 던지지 못하는 것 뿐인 거지.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채팅창에 고교야구와 프로야구의 스트라이크 존이 다르다 보니 또 멘탈이 안정적이지 못한 선수들은 그 미묘한 차이에도 흔들리게 되고 이게 또 제구 불안으로 이어지게 되는 패턴도 있는 것 같다. 이 스트라이크 존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해주셨는데 확실히 이제 고교야구 혹은 이제 뭐 대학야구, 아마추어 야구와 또 프로야구의 그 스트라이크 존이 또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거 뭐 얼마나 차이 있을까요? 그런 얘기도 또 해주셨고 도전을 뭐라 할 수는 없지만 왜 메이저리그에서도 100년 만에 등장했을까? 오타니가 아무나 되나? 물론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진짜로 뭐 투타 겸업에 도전해보겠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선수의 그 멘탈적인 부분을 조금 더 케어해주고자 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점중희님이 이런 질문도 해주셨습니다. 제구 잡는 게 어렵나요? 구속을 좀만 낮추면 할만하지 않나요? 일반인도 살살 던지면 정확도가 더 좋아지는데 이런 얘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진짜 말 그대로 동네 야구죠. 이렇게 던졌는데 제구가 안 돼서 이렇게 던지면은 제구가 된다고 하면은 그거는 동네 저기 뭐 아이파크 6단지 뭐 동호회 야구 하는 거지.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래, 네. 강하게 던지는데 똑같이 강하게 던지는데 그게 이제 스트라이크를 던질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뭐 계속 지금 뭐 똑같은 얘기 반복하고 있지만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 제가 볼 때는 100% 이 문제예요. 그래. 무슨 의미가 있겠냐니 본인 최고 구속의 제구를 갖추는 게 어려운 것이겠죠. 당연히 제구 잡아 던지면 구속이 오히려 10km 이상 떨어지니까 이게 문제시 되는. 그러니까 강한 빠른 구속이라는 건 이제 장재영 선수의 또 하나의 무기, 가장 큰 무기인데 그 가장 큰 무기를 죽이면서 제구를 잡는 게 또 큰 의미가 없다라고 이제 판단하는 걸 수도 있겠고요. 뭐 여러 가지로 참
고민이 많을 것 같은 또 장지영 선수와 키움 히어로즈인 것 같습니다. 결국 구속을 지키고 싶은데 제구까지 갖추려니 어려운 게 아닐까요? 이런 얘기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진짜로 이 장지영 선수가 사실 지금 뭐 1군에서 아직까지 성과가 없기 때문에 참 중요한 그런 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진로 코리아라는 이 교육리그 아니겠습니까? 그쵸, 이 교육리그에 그쵸. 참가하기로 한 건 정말 좋은 선택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그런 다양한 경험이 정말 중요하고 저는 경기 경험이 프로 선수들한테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떠한 그 결정권자 위치에 있다라고 하면 네. 정말 많은 경기 경험을 시킬 것 같아요. 이게 뭐 국외가 됐던 국내가 됐던 가리지 않고 특히 그 육성이 필요하고 또 이 기량 발전이 필요한 선수들한테는 저는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지금 리고님, 윤성빈은 뭐하지?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이런 이 유망주 선수들, 아직까지 원석에 그치고 있는 선수들이 이런 실전 경험을 좀 많이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또 계속 해주고 계십니다. 앞으로 장재영 선수의 활약, 그리고 이제 투타 겸업, 어쨌든 도전하는 만큼 이 진롱 코리아에서 굉장히 좀 볼거리라고 해야 될까요? 볼거리가 좀 늘어난 부분은 좀 좋은 것 같습니다. 키움 팬분들께서도 참 기대가 많으실 것 같네요.